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볼륨 조절하는 형태로 해서 입력값을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받고 싶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형태로 입력값을 받았는데 그 입력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 특히 입력값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기법으로 이제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케이스 구조를 사용해서 이 구독자분에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구독자분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입력값이 29보다 작은 경우에는 내가 파란색을 표시하고 싶고, 29거나 30인 경우에는 노란색을 표시하고 싶고, 31보다 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근데 그게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될지 아니면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 케이스 구조를 이용할 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 숫자형 입력 선택자에 대한 값의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9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왼쪽에 마침표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28이라고 하게 되면은 28을 포함해서 28보다 작은 모든 값은 관련된 케이스를 수행한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하고 3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9, 쉼표 30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입력값이 29이거나 또는 30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 관련된 케이스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31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31 다음에 마침표 두 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럴 수가 있겠죠. 29하고 30은 아니지만 뭐 29.5 이런 값이 될 수도 있죠. 근데 29.5도 29.5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위에 케이스도 아니고 이 아래 케이스도 아니고 이 가운데 케이스도 명확하게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29.5를 어느 케이스로 처리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9하고 30도 있지만 29하고 30 사이의 모든 그 값도 내가 관련된 케이스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기본 케이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29하고 30 사이에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어느 케이스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았고, 지금 이 이론상으로는 기본 케이스가 28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이 케이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9.5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를 수행하게 돼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9에서 30 사이에 그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 케이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도 특정 범위별로 내가 케이스를 별도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볼륨 조절하는 형태로 입력값을 수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과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형 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이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다이얼 형태로 숫자형 입력을 인가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 노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볼륨 조절하는 형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소수점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보이기를 디폴트로 이네이블 해주시게 되면은 소수점 자릿수까지도 표현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 UI에는 자, 이렇게 다이얼이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 그런데 이거는 다이얼 실버라고 하는 그 숫자형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고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화일 루프에서 100ms 주기마다 폴링을 하는데 입력, 다이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볼륨 조절 형태의 입력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얼 값에 대해서 근데 제가 코드를 보니까 이 다이얼이 부동 소정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 제가 이거를 인테저 32bit으로 바꿨네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된다고 하면 이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29.5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빨강색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29하고 30인 경우에는 노란색을 표시하고, 3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표시하도록 코드를 운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 케이스 구조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 볼륨 조절 형태의 입력 컨트롤을 받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 가보시게 되면 숫자형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실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이 노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브로도 이번에는 그럼 한번 노브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브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일부러 라벨은 바꾸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숫자는 제가 100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디지털 숫자도 표시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릿수는 자리는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래서 연속 실행을 하신 다음에 값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인디케이터 하나 놓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겠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뭐 심플하죠. 자, 화일 루프를 하나,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는 정지 조건을 하나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서는 CPU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100ms를 인가해 주겠고요. 그리고 이 노브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그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노브라고 하는 거를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인테저 32bit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겠고요. 이거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예를 들어서 케이스 구조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강제 변환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도움말에는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 32bit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 32bit 데이터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케이스 3개를 선언할 텐데요. 우선 기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2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점점 그 다음에 28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이걸 문자열을 자 빨강색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빨강색.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루프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29하고 30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 29 쉼표하고 3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노란색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케이스를 복제하신 다음에 자 31하고 마침표 2개 하시게 되면은 3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자 파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는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 자리 맞춤도 이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케이스가 관련된 케이스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됐고, 자 쭉쭉쭉 올리다가 지금 25죠. 그래서 30이 됐죠. 자 29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수점 자리를 버리기 때문에 29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29 또는 30인 경우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표시가 되고, 자 여기도 보면은 30.2564 같은 경우도 결국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서 자 3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 중에서 노브 또는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볼륨 조절 형태의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력 범위별로 케이스를 이제 선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두 가지 질문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